썸머슬램 91 두 번째 경기에 나선 브렛 하트는 미스터 퍼펙트를 꺾고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에 등극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브렛은 레슬매니아 7에서 내스티 보이즈에게 태그팀 벨트를 내어준 후 본격적인 싱글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상황이었으며, 걸프전 패러디, 스테로이드 파동, 마초맨의 결혼식 등 이날의 화제들을 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명승부를 만들어냈다. 브렛은 쓰러진 상태에서 미스터 퍼펙트의 공격을 샤프슈터로 연결하며 브렛 하트다운 기발한 반격으로 승리를 따냈다. 서브미션으로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벨트를 따낸 것은 12년간 18번 벨트의 주인이 바뀌는 동안 처음 일어난 일이었다. 이후에도 흔치 않아서 90년대엔 로얄 러블 92에서 로디 파이퍼 마운티, 98년 엑스팟과 켄셈 낙의 경기 정도에서 볼 수 있었다. 캐나다와 일본에서 활약하며 탄탄한 기본기를 쌓고 WWF의 혹독한 스케줄 속에서 좋은 경기를 만들어왔던 브렛 하트. 경력 13년, 34살의 그에게 있어서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벨트는 WWF에서 처음으로 손에 넣은 싱글 챔피언 벨트였다. 빈스는 스탬피드 레슬링을 매수하며 함께 스카우트해온 4인방 중 한 명인 브렛을 언젠가 싱글 선수로 활약시킬 생각을 갖고 있었다. 브렛과 네이드 하트는 WWF 이적 후 하트 파운데이션으로 활동하면서 때때로 각자 싱글 매치에도 나서곤 했다. 이때도 빈스는 브렛 하트에게는 싱글로 뛸 때 경기복 모델을 변경하여 네이드 하트와 차별화를 둘 것을 특별히 명령했었다. 빈스는 브렛의 경기력과 스타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그가 1990년대 WWF의 주역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미스터 퍼펙트는 이 경기에서 벨트를 내려놓은 후 약 15개월간 경기에 나서지 못한 채 해설자로 활약하게 된다. 그는 1990년 5월 토너먼트에서 인터콘티넨탈 챔피언이 된 후 월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TV와 하우스쇼에서 방어전을 치러왔다. 특히 브렛 하트, 브리티시 불독과의 하우스쇼 경기는 30분을 넘겨 시간 초과 무승부 경기가 많았던 만큼 실로 혹독한 스케줄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중 6월 중순에 등부상을 당한 것을 계기로 썸머슬램에서 브렛에게 벨트를 넘기고 휴식기에 들어가기로 일찌감치 결정했다. 그는 이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7월엔 17초짜리 경기만 겨우 한두 번 치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세 번째 시합, 내추럴 디제스터와 부시웨커스의 태그팀 경기에서는 앙드레 더 자이언트가 등장했다. 이날 앙드레의 출연은 그의 마지막 WWF PPV 출연이면서 동시에 미국에서의 마지막 경기장 출연이 되었다. 몸 상태가 하루게 다르게 나빠지던 그는 5개월 전인 레슬매니아 7에서 깜짝 등장할 때는 그래도 혼자 걸어 나올 수 있었으나 썸머슬램에서는 목발이 없으면 혼자 서 있거나 걸을 수 없는 정도가 되어 숲속 깊숙한 곳에 있는 자택에서도 주로 누워있는 생활을 했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WWF는 썸머슬램을 앞두고 어스퀘이크가 앙드레의 무릎을 공격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꾸몄다. 썸머슬램 이후 9월과 10월 유럽 투어에 참가했던 앙드레는 10월 9일 고향 프랑스 투어에서 WWF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그가 숱한 화제를 만들며 전설이 될 수 있었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그의 화려했던 미국 생활의 마지막 무대가 되고, 긴 여정을 끝내고 돌아온 거인의 고향 프랑스가 WWF에서의 마지막 무대가 되었다는 것은 앙드레에게 남다른 의미가 되었을 것이다. 국내 WWF 팬들에게는 전형적인 선역팀으로 익숙한 부시웨커스는 사실 WWF에 오기 전엔 하드코어한 경기를 하는 암역팀이었다. 그들은 WWF로 이적하기 위해
빈스와 팻 패터슨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빈스는 그들을 악역이 아닌 선역팀으로 바꾸고 싶어 했다. 하드코어와는 거리가 멀었던 WWF였기에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아이들 취향의 선역팀으로의 변신은 그들을 낙담하게 만들었다. 버치는 그 자리에서 빈스와 팻 패터슨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얼굴을 보고도 선역으로 만들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후 그들은 무기와 뉴질랜드 국기를 내려놓고 선역팀 부시웨커스로 변신했다. 비록 벨트와 인연은 없었지만 팬들의 기억에 남는 팀이 되었다. 썸머슬램 91 6번째 시합에서 리전 오브 둠은 레스티 보이즈를 꺾고 드디어 첫 WWF 월드 태그팀 챔피언에 등극한다. WWF는 썸머슬램 석 달 전인 1991년 5월 도핑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호크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호크가 60일 출전 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파트너인 애니멀은 태그팀 챔피언 등극 계획이 취소될 것이라 생각하여 크게 실망했다. 한창 스테로이드 스캔들 기사가 터져나오는 등 회사 안팎에서 약물에 관해 민감했던 시기였기에 더욱 그러했다. 실제로 제이크 로버츠와 헥소 짐더간이 약물 문제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챔피언 등극 계획이 취소된 적이 있었기도 했다. 그러나 7월에 호크가 복귀한 뒤 그 어떤 형태의 재검사도 없었고 리전 오브 둠은 원래 계획대로 썸머슬램에서 챔피언에 올랐다. 어쨌든 이들은 이날 챔피언이 되면서 AWA, WCW, WWF에서 모두 월드 태그팀 챔피언이 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 또한 전 일본 프로레슬링이 가지고 있던 NWA 인터내셔널 태그 챔피언에도 등극했었으므로 실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상품 가치를 지닌 팀이었다. 호크는 1년 후 썸머슬램 92가 끝나고 WWF와 갈라선 뒤 유럽과 호주 그리고 신일본 프로레슬링에서 활약하게 되는데 이때 사사키 켄스케와 헬레이저스라는 팀을 이루게 되고 IWGP 태그팀 챔피언 벨트마저도 손에 넣게 된다. 한편 썸머슬램은 메인 이벤트 길 그리고 마초맨과 엘리자베스의 결혼식 세레모니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출전 거부를 선언한 워리어와의 갈등은 일단 급한 불을 껐지만 빈스와 갈등이 시작된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